네, 안녕하세요. 센티움에서 현대고 통합사무소 강의하는 김기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하려면 제 센티움에서 이제 현대고 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치 시대인지 반포 시대인지 다원교육 뭐 등등등 다니고 있는 강사고요. 일단은 제가 현대고 통합사양국사를 2019년부터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상 작년에도 이제 여러 학원들에서 이제 현대고 내신반들이 계속 있었는데 1년 동안 끝까지 커리큘럼을 끌고 간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 막 생겼다가 다 없어졌거든요, 반들이. 그리고 다 저한테 왔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아마 유일하게 제가 이제 현대고 1학년 내신을 단연간 책임져온 강.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뭐 길게는 설명 안 드리고 그 통합사의 출제 특징 그리고 한국사의 출제 특징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페이지를 잠깐 펴주시면은 제 자료 입을 펴주시면은 통합사의 단어 제가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얘네들 나가는 그 작년 기준으로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시험 범위는 매년 똑같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 분이 들어오세요. 학교 선생님이. 통합사의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합사의 A가 이제 윤리 영역입니다. 윤리 영역. 근데 윤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가 없고 얘네는 학교 프린트로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윤리 영역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갈린다거나 하진 않고, 대신 내용 자체는 심화되지 않았으나 문제 유형이 수능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그냥 그 수능형 문제 유형만 좀 연습을 해주면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학교 윤리 선생님이 빡세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등급을 가른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뭐 결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통합사의 B랑 통합사의 C가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부교재 4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부교재가 이제 뭐 시중교재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신 교재이고 막 이제 복습값만 받고 2, 3천 원 받고 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가 지리 파트고 이제 또 하나가 일반 사회 파트인데, 근데 얘네가 이게 굉장히 세게 나와요. 지리 파트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냥 수능 기출 문제 던지거든요. 수능 모평, EBS 수특 수학 문제도 그냥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교재 내용도 보시면은 그냥 수능특강 교재 내용을 거의 요약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1학기 때 통합사회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리 파트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특히 이제 세계지리랑 한국지리가 있는데 한국지리는 되게 가볍게 나와요. 근데 세계지리가 엄청 세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지리 관련해서는 Q&A 기후 구분이랑 열대 기후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때에는 냉대 기후, 한대 기후, 온대 기후, 그러니까 그냥 한 학기 내내 기후만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거의 수능 문제처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애들이 이제 수능 문제 찾아가지고 직접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 주도 되는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현대고 스타일에 맞는 필요한 문제, 필요 없는 문제들을 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시간을 낭비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1학기 때는 요거 때문에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이긴 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통합사회가 쉽게 나오는 학교도 담당을 하고 있고 대체권에서, 근데 저는 설명할 때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이 학교는 되게 난이도가 하이기 때문에 학원 굳이 안 보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학원을 왜 보내셔야 되냐? 그냥 시간 절약용으로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고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을 꼭 다녀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혼자 하게 내비두면은 일단 안 하고요. 그리고 혼자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먹혀요, 얘한테. 여기가 생각보다 정말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1학기 기말 때 애들이 좀 늘거든요. 1학기 중간도 애들이 많지만 기말은 더 느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국영수는 잘 봤어요. 상담을 해보면은. 근데 또 통합사회 몇 점이니? 그럼 막 50점, 60점이래요. 그럼 이제 아예 이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보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이제 뭐 전체 등급을 깎아먹는 민폐 과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세계지리 파트가 굉장히 빡세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사회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하는 거고, 보통 이제 한 30문당 정도 되는데 윤리 파트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문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한 12,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단원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근데 이 5단원이 경제 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단원은 다 쉽게 나와요. 일반사 영역 관련해서도. 그런데 경제 단원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왜냐면 현대고 경제 선생님이 원래 2학년 경제 선생님이 원래 또 경제를 어렵게 가르치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부분을 담당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만큼은 조금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이랑 2학기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조금 요거 때문에 많이 애들이 힘들어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수능수로 높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또 혼자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2학기 기말 때 가면은 조금 덜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2학기 얘기가 좀 먼 이야기니까.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을 따왔을 때 중간고사 때는 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1학기 기말 때는 얘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1학기 중간 기말 둘 다 하기 힘들긴 해요. 근데 이제 세계지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사실상 캐페네 기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기후를 다 배운 건 마찬가지예요. 캐페네 기후 배울 때 기후분의 그 영역들 보면서 사실상 모든 거의 기후분을 다 배우고 이제 1학기 기말 때 누적 범위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현대고 통합사회가 굉장히 좀 아이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과목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한국사와 관련한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원래 이제 통사가 법정이 수단이 있는 4단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3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가 부족해서도 있어요. 교사 부족해서. 그리고 한 단위를 빼서 2학년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뭐 문과 지망이든 이거 문과형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이제 탐구 과목을 정하잖아요. 2학년 올라갈 때. 보통 근데 과탐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사탐 하나를 해야 되고 사탐을 많이 하는 애들도 과탐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단위를 이제 2, 3학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통사를 3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학교랑 달리 한국사가 좀 독특하게 나와요. 다른 학교들은 한국사가 3단이거든요. 원래 법정 있으니까 3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3단위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그래서 얘네는 2단위를 나가요. 일단. 1학년 때는 2단위를 나가고 3학년 때 1단위를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국사가. 그래서 둘이 합치면 총 5단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뭔가 특이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문을 보낸 건 뭐냐면 한국사 교육과정 이외의 거 출제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한국사 교육 이외의 거 출제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과서에 있으면 문제 내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근데 현대고도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대고 교과서가 시마스 출판사 교과서거든요. 시마스. 근데 이제 이 교과서 출판사가 내용이 쓸데없이 심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정근대사 파트에서 조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정근대사가 소략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 5페이지도 적어놨듯이 쪽으로 단원이 지금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정근대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2단원이 개항기고 3단원이 일제강점기고 4단원이 현대사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네는 현대사를 3학년 때 나가거든요. 2단위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요거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근데 실적으로 전근대사 양이 줄은 거예요. 전체 교육과정 보면은. 왜냐면 얘가 75%고 여기 그런데서 파트니까 얘가 25%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전근대사 1단원에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교과서는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용이 압축적으로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시마스 교과서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페이지에 보통 다른 교과서는 1000자가 들어간다고 가정해보면은 시마스 교과서는 한 페이지에 1500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의 글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굉장히 쓸데없는 내용들도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조금 심한 내용들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마스 교과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조금 내용이 심화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굉장히 지엽적인 데서 내요. 지엽적인 데서. 그러니까 교과서 전체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시험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누가 교과서를 더 많이 외웠니? 그거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현대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과서를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각 수업 끝날 때마다 약간 뭐 역사 더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일단 자료 같은 게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거기서 문제 안 내거든요. 근데 현대고는 거기서도 문제를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외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 같은 경우도 6페이지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6페이지에다가 현대고 그간의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지금은 안 드릴 거지만 이건 이제 집에 가서 읽으셔도 되고 특히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들 이거 특히 6페이지 보여주셔서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왼쪽 보시면은 이게 지금 씨마스 교과서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제 학원 수업에서는 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하거든요. 저도 교과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교과서 기반 출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밀도 있게 암기를 했느냐의 부분이고 그리고 교과서 기반 출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선택지로 뽑혀 나와요. 근데 그게 그대로 뽑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념을 조금씩 변형해서 변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교과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빈칸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결국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결국은 사건, 인물, 시간 순서 이런 것들로 문제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에 어떤 키워드가 이게 어떤 사건임을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증거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외워주는 게 좀 암기량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저도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이걸로 봐요. 네, 아예 이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교과서 외우고 가라 이런 거예요. 오늘 나간 부분 대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원 수업 통해서 교과서를 2회독에서 3회독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얘네 부교재예요. 부교재. 학교 부교재. 그래서 제가 아예 현대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자체 교재가 있긴 한데 아예 현대고 용으로 만든 자체 교재가 따로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걸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부교재도 물론 제 수업에 다루고요. 그리고 제 자체 교재도 함께 다루면서 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세계지리 관련해서는 결국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엄청. 그래서 다양한 문제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 수업에서는 문제풀이 잘 안 해줘요. 항상 얘기하는 게 문제는 니들이 푸는 거다. 니들이 많이 풀어서 나한테 첨삭받고 그냥 1대1 계속 이제 클리닉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근데 현대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줘요. 제가 직접. 왜냐면 이 세계지리 문제가 혼자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누적 강수량 그래프 문제나 뭐 강수 편차 문제나 이렇게 그래프로 굉장히 장난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설명해 줘도 애들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원리 몇 개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아예 제가 현대고 같은 경우는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수업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딱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보통 들어가서 당황을 해요. 그냥 이게 좀 무책임한 거야 학교가. 그렇다고 학교가 막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얘기 안 해주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사교육 도움 받는 애들은 그냥 무난하게 중간고사 보는데 사교육 도움 못 받는 애들은 이게 안 배운 게 나왔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책임한 출제 특히 얘에서 얘랑 얘는 괜찮거든요. 근데 통합사도 얘에서 좀 많이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그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제 관리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제 자랑이거든요. 수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저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동 선생님들 하는 관리 저도 거의 똑같이 하고 있고. 근데 저도 이제 한 2, 3년 전에는 클리닉 수업을 운영했었는데 근데 불러도 안 옵니다. 국영수 가야 되거든요. 국영수 클리닉 가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클리닉을 못 하게 됐는데 대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제가 저는 좀 빡세게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진짜 복습 테스트예요. 너 공부했니? 한 번 더 갔니? 이거 뭐 한 번 복습했니? 그걸 확인한 정도라면 과제는 제가 좀 빡세게 나가는 편이고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과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도 있고 선지도 모르는 게 있고 아는 문제인데 이게 왜 오답인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꼼꼼한 애들이 그 오답 노트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희들 그거 해야 돼라고 한 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답 노트를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밑줄 그으라 하고 제가 그럼 거기다 이제 첨삭 달아주거든요. 그 틀린 문제도 제가 직접 다 첨삭 달아줘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카톡 찍어가지고 사진 전송해서 너 이런 거 틀렸는데 이런 거 이렇게 얘기 계속 해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클리닉으로 좀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